2020년도에 영어 3등급인 학생 합격했어요. 영어 3등급인 학생 자연계열에서 합격이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친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어떻게 내 점수를 환산했을 때 유리하게 나오는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건국대학교의 정시 입시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보다는 국어 수학에서 표준 점수 위주의 입시를 하게 되고 영어와 한국사는 여타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등급별 환산 점수가 배정이 됩니다. 탐구는 100분위별 변환 보정 점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앞에서 봤던 강원대학교보다 훨씬 간단하죠. 일단 인문계열을 인문계열 1과 2로 나누고 이제 2의 경우가 좀 더 수학과 좀 더 관련성이 높은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경영이나 경제 같은. 자연계열은 자연 1, 자연 2로 나뉘면서 역시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 1의 경우 이제 아래에서 인문 1에 해당하는 학과들을 살펴볼 건데요. 인문 1의 경우 국어가 30%,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이요. 가형은 지원 안 되고 나형이 25%, 그 다음에 탐구는 대신에 과탐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형 과탐인 경우는 건국대학교 인문 1 전형에 지원 가능하고 바로 밑에 있는 인문 2 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어의 반영 비중은 똑같이 15%로 이건 인문계열, 자연계열 가리지 않고 15%인데 사실 우리가 순서대로 국, 수, 영, 탐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수기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영어가 맨 뒤에 있다 보니까 탐구랑 이제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좀 이제 계산하다가 오류를 제가 발견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은 인문계열 1과 2를 보면 사화탐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의 경우에는 25%, 15%, 5%로 별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인문 1은 30과 25, 인문 2는 국어 25에 수학 나형으로 30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자연계열의 경우 역시 나형 지원자는 자연계열을 쓸 수 없다는 점이 건국대학교의 특징인데요. 과탐을 꼭 써야 되고 가형을 꼭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나형 과탐을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죠. 해서 자연 1로 분류되는 학과의 경우는 국어 20, 수학 가형이면서 35%, 수학의 반영 비중이 여타 이제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아예 교차 지원 자체를 자연계열에선 전부 막아놨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 역시 자연계열엔 지원할 수 없고요. 영어, 한국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퍼센테이지가 같습니다. 해서 총 퍼센테이지를 100%로 해서 한국사 5% 들어가서 가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사나 영어의 변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밑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과탐도 그대로 이제 인문이 25로 같은 것과 비교해서 자연계열은 자연 1에서는 20, 35, 영어 15, 그다음에 과탐 25 이렇게 들어가고 자연 2 학과에서는 국어의 반영 비중은 20으로 같지만 수학 가형을 30%로 하고 대신에 과학을 좀 더 잘해라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과학이 30%, 영어 1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인문계의 하나여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탐구 영역의 한 개 과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랍어를 잘 봤다 뭐 이런 경우에는 바꿔서 넣을 수는 있겠죠.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셔야 하고요. 직업탐구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 영역 중에서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을 그냥 한쪽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문 1과 인문 2, 자연 1과 자연 2에는 어떤 학과들이 들어간지를 이제 살펴보면 될 텐데요. 인문 1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과 전 모집단이 그다음에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 중에서 일어교육과 교육공학과 영어교육과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중에서 융합인재랑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입니다.
인문2 학과들은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사회과학대학이 요렇게 학과들이 6개 있다라고 치면 융합인지랑 글로벌비즈니스 학과는 인문1에, 그 다음에 정치외교, 경제, 행정, 국제무역, 응용통계, 아까 제가 수학이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인문계열 2가 수학이 더 많이 반영됐었죠? 인문계열 2가 수학이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사회과학대에 있는 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학과는 인문2다. 그다음에 경영대학은 당연히 이제 수학을 좀 중요시 할 것이고요. 부동산과학원에 있는 부동산학과도 수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원전형은 기본적으로 이과대학 전모집 단위, 그 다음에 공과대학의 이제 신산업 융합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 사범대학 중에서는 수학교육과, KU융합과학기술원 중에서는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은행체공학과,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축대학에서는 건축학부, 그 다음에 자연계열 2 전형 지금 이제 보시면 건축대학 건축학부, 그 다음에 이제 융합과학기술원도 이쪽에 있는 학과들은 자연계열 원전형으로 환산되는데 여기 있는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는 자연계열 2로 과탐을 좀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수학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0, 30 자연계열 2에서 반영했었던 거, 이거 과탐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거다. 이 학과는 수학이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전년도에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적응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산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학생은 화장품공학과로 환산했을 때는 뭐 합격 가능성이 거의 90%를 떴는데 여기 자연계열 원전형에 있는 미래에너지공학과로 환산했을 때는 불합격으로 뜨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의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지원 배분율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체능은 이제 예술디자인대학과 사범대학에 있는 체교과, 음교과는 사범대학이지만 예체능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영 점수를 보시면 지금 영어는 잘 보세요. 영어는 실질적인 극간차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서 내가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2등급은 아예 만점을 주고 있죠. 자연예체능의 경우는 내가 3등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천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백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4등급까지 만점이고 하기 때문에 건대를 쓰는 학생들 대부분은 한국사를 4등급 이내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올해는 한국사가 특별히 쉬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국사에서는 만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 수의학과 이쪽의 경우는 지금 이제 2등급부터는 196으로 해서 200점 만점에 4점을 감점하는데 이게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감점폭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3등급을 받아도 200점 만점에 4점밖에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영어 3등급인 학생 합격했어요. 영어 3등급인 학생 자연계열에서 합격이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친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어떻게 내 점수를 환산했을 때 유리하게 나오는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래 주소에 저희 카카오톡 문의할 수 있게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정식 컨설팅 신청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이제 건대 글로컬이 있는데 건대 글로컬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고 우리 인원수의 변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건대 이게 전년도에 건대 모집 인원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가군에 490명, 나군에 584명, 다군에 117명으로 제가 이제 올해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나군 인원수가 늘고 다군 인원수가 줄었더라고요. 가군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올해 인원수를 한번 보죠. 자, 올해 인원수는 잘 보세요. 자, 내가 지원한 학과가 어느 군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대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약간 마지노선 같은 학교예요. 뭐 서울대 쓰는 학생이 내 마지노선으로 건대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연고대 학생은 뭐 특히나 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잘 하셔야 합격이 가능하고 특히나 정시에서 건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5, 1등급인 학생 건대가 불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 1등급이라서 편하게 지원할 게 아니라 건대식 환산을 했을 때 합격선이 들어오는지를 반드시 환산을 하셔서 지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인문계열의 나군이 지금 문과대학이 주로 편제가 돼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다군으로 빼놨네요. 이과대학은 수학과는 나군, 물리학과는 가군, 화학과는 나군. 네, 인원수가 좀 많은 건축학부 28명을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또 이제 사회환경공학부가 항상 이제 입결이 좀 낮았었는데 39명을 선발을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어땠는지 잠깐 다시 볼게요. 네, 작년에 지금 가군에서 28명 선발했고 사회환경공학부 37명을 나군에 선발했는데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기계항공공학부를 가군에서 80명이나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군에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죠. 가군에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고 이제 나군의 성대를 쓰는 학생들, 그다음에 뭐 그런 학생들이 이제 가군을 안정으로 건국대를 지원한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내가 아주 높은 점수를 하더라도 추합으로 겨우 붙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해서 유의해서 쓰시고 전기전자공학부도 있어요.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도 역시 80명이나 많은 인원수 선발하는데 여기도 최초합권은 거의 성대급의 그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화학공학부, 컴퓨터공학부가 있고요. 나군에 또 산업공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공학과라는 이제 인기학과가 가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뷰티 산업융합학과는 지금 정시에서는 이제 뭐 선발하지 않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시에서 미충원 인원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회과학대학은 주로 나군에서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국제무역학과랑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가군에서 선발하네요. 근데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4명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영학과 나군, 그다음에 기술경영학과가 가군에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 부동산학과가 나군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미리 이제 부동산학과를 한번 진학을 해보는 것도 좋은 공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KU융합과학기술원인데요. 다군 위주로 선발을 하고요. 미래에너지, 스마트은행체, 자, 이런 것들 아까 뭐 우리가 그 분류해서 뭐 수학이 더 중요한 학과다, 과학이 좀 더 중요하게 환산이 되는 학교다, 뭐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ICT융합공학과 이런 건 다 이제 자연계열 원전형으로 분류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화장품공학과, 의생명학과 주로 다 다군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 이런 공학과 쪽이 다군이라면 과학과 쪽은 나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군보다 조금 더 입결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군에는 워낙에 학교가 없다 보니까 높은 점수대 학생들이 여기에 쓸 수밖에 없고 나군에는 그래도 높은 학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분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경쟁도 실제로 조금 더 나군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군의 수의학과 있네요. 40명이나 선발하니까 수능 잘 보신 분들 도전적으로 써보셔서 가군 수의학과를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술 디자인 대학도 인원수가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이 예술 방식으로 환산했을 때 점수가 높다면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의상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상 디자인이 좀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핫한 게 리빙 디자인,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쪽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나가니까 집을 더 좋게 만들자,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고요. 영상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는데 이걸 이제 주로 정시에서 선발을 한다라는 점 되게 유의하시고 가군의 현대미술학과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범계열은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좀 적은데요. 가군에 일어 수학교육과가 있고요. 체교과를 25명이나 선발합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쟁률도 높지만 그래도 공략은 가능하니까 고려해서 해보시고 음악교육과, 교육공학과 이렇게 나오는 점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학교, 그러니까 충주에 있는 캠퍼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구별을 하는 이유는 두 개의 학교가 입학 사정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댓글도 다 환영합니다. 아직도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제가 힘들게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이 분석하는 시간들을 또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영상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좋아요가 너무 적으면 조금
체력적으로 좀 힘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